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2회 한민족 통일문화재전 중앙 입상자 시상식 및 통일부 차관과의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 앞에 복귀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면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 영예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2회 한민족 통일문화대전 시상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민족 통일문화대전 주최기관장이신 민족통일협의회 박형근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통일부 최영준 차관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원종욱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박태영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전 심사위원장이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수석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에 앞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민족 통일문화제전에 대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통일문화제전은 197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2회 대회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각부 장관상, 지역기관장상 등을 수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통일문화행사입니다. 올해 52회 한민족 통일문화제전에는 글짓기와 웹툰 및 포스터, 사진 등 3개 분야에 총 9,852명, 13,098편이 응모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협의회 곽형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벌써 옷을 두툼한 옷으로 온몸을 감싸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의장 곽현근입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일상을 잃어버린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사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도 여러 차례 연기를 거듭하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번거롭고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하지만 희망의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사회도 경제도 여러분들의 일상도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오늘 민족통일협의회가 주최하는 시상식 및 토크쇼가 그 희망의 서막을 여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시상식과 토크쇼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지영준 통일부 차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준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임원과 내빈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민족통일협의회는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통일의 희망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업이 바로 문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꿈을 그리는 한민족 통일문화제전입니다. 현재까지 52회를 이어오며 매년 국내외에서 1만 명 이상이 응모하는 국내 최대의 통일문화 행사이자 청소년들이 필수 통일 참여 활동으로 자리매김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희망적 한민족 통일문화 제전을 통해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보면서 이 또한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족 통일문화 제전의 긍정적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 여러분,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통일운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금처럼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통일운동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노력과 실천들이 모여 큰 통일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도 앞으로 청소년들과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필요성을 알려주는 게 역할이며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중한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준 응모자와 행사에 도움을 준 각급 기관과 관계자, 교사,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더욱 발전하는 한민족 통일 문화 재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일부 최영준 차관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통일부 차관 최영준입니다. 52회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등, 중등, 그다음에 고등, 대학,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까지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큰 상 받게 되는 게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부럽습니다. 통일비전을 그려나가는 문화제전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시상식을 준비해 주신 박형근 의장님, 그리고 박태영 사무총장님, 그리고 심사위원장으로 활약하시는 이수석 박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한민족 통일문화제전은 전국 각 지역에서 지금 의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1만 명 넘게 참여한 통일문화의 장으로서 문화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오랫동안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민족 통일문화제전에 참여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제 작품을 내셨던 모든 분들은 그 창작 활동 중에 본인 마음속의 통일을 한번 꺼내어서 봤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북에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연, 이산가족, 그렇게 가족분들이 두런두런 들려주시던 그런 이야기가 통일의 고향이자 느낌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분단이 된 지 70여 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든 지금의 미래 세대가, 여러분 같은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의 한반도 평화통일연원을 이어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날도 통일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희망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제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금년 6월 26일 날 전국의 시민참여단께서 참여하셔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일국민협약안이라는 것을 내셨는데 그 안에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이런 것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밝은 미래 꿈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와 같이 분단국이었지만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평화는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콜 총리가 생각했던 그런 평화의 핵심, 그거는 자기 결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화 통일을 그리면서
미래 세대로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서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답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단을 마무리하고 통일을 완성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반도 미래의 통일의 설계자 그리고 창조자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에 담긴 평화통일의 희망이 우리 사회에 널리 전파되면 새로운 한반도를 꿈꾸는 변화의 바람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평화통일의 스토리를 저와 그리고 통일부는 응원하고 늘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가졌던 열정 계속 가지시고 더 크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민족통일문화재전 심사위원장이신 이수석 박사님께서 올해 진행된 한민족통일문화재전에 대한 심사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네, 올해 52회 한민족 통일대전 심사위원장을 맡았었던 국가무전력의 이수석입니다. 근로서만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올해도 많은 응모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총 13,098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많은 경쟁을 듣고 또 아주 출품작이 우수하니까 이렇게 또 당당히 입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의 응모작이 많았고 수준이 매우 높아서 우열을 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은 소설가님, 또 시인님, 사진작가님, 화가님, 또 웹툰 작가님,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웹툰 전문 교수님도 계시고 또 통일을 전공하시는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셔서 지난 7월달, 8월달 그 여름에 서로 땀 흘리면서 모든 작품을 읽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특히 올해 응모한 작품을 보면 분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산가족 문제 또 분단의 아픔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또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 또 응모하신 분들이 이런 우리 사회의 분단의 아픔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글과 사진과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번 52회 한민족 통일대전 작품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여러분 입상하신 분도 응모해 주셔도 좋고 또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행사가 있고 또 많은 응모를 했으면 좋겠다고 또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국가적인 큰 과정이 통일 또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을 위한 우리 청소년과 또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작품들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또 뵈니까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52회 한민족 통일문화재전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김가영 학생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송다혜 학생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가영 학생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52회 한민족 통일문화대전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노창농서중학교 1학년 김가영입니다.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더 이상 둘로 나뉜 한반도가 아닌 힘을 합쳐 노력하는 하나가 된 한반도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 또한 굳건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통일에 대해 많이 알아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는데요. 이번 대회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면서 우리나라가 통일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게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도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보내주신 고창 연사중학교 선생님분들, 부모님,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다시 한번 한민족 통일문화재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상 수상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다혜 학생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한민족 통합문화재단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충주 중산고등학교 1학년 송다혜입니다. 미술과 역사를 좋아하여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6.25 전쟁이 낳은 숭고한 희생과 숨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작품을 제작하여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제 지인분들과 선생님, 부모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도전하여 이렇게 큰 결과를 낳아 매우 뜻깊은 경험을 하였고 제 학창 시절을 빛나게 해준 이 상을 수상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제 작품이 모두에게 인정받거나 감동을 주진 아니하여도 누군가에게만큼은 큰 위로이자 웃음을 주어 한국 전쟁에 낳은 많은 희생자들과 그들의 후손인 모든 한민족 분들에게 닿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잠시 단상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수상자에 대한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통일부 최영준 차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상 춘천 팔마고등학교 박현아, 국회의장상 영선중학교 김가영, 국무총리상 충주 중상고등학교 송다혜. 이상 세 분입니다. 수상자와 시상자는 관계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상 춘천 팔마고등학교 박현아, 귀하는 제52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대통령.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장상 영선중학교 김가영, 귀하는 통일부와 민족통일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대한적십사사가 후원한 제52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국회의장.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상 충주 중상고등학교 송귀하는 제52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국무총리. 수상자와 시상자는 관객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자,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대통령상에는 상금 100만원, 국회의장상과 국무총리상에는 상금 30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차관님께서 별도로 선물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전 통일부 장관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최영준 차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상 거제 고현초등학교 박수현, 순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윤나임, 태전초등학교 최윤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부 부설초등학교 손헌유, 신성초등학교 정은영, 원주 삼육중학교 서가현, 수도 정기공업고등학교 최훈, 신일여자고등학교 김나연, 이상 8분입니다. 통일부 장관상 거제 보현초등학교 박수연, 귀하는 통일부와 민족통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대한적십자사가 후원한 제52회 한민족 통일 문예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통일부 장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윤나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태전초등학교 최윤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 손현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신선초등학교 정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원주 삼육중학교 서가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도 정기공업고등학교 최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신일여자고등학교 김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또 경례 바로 자리에 잠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10만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전 통일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계속해서 최영준 차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장 표창 금파공업고등학교 교사 윤호상, 대서중학교 교사 윤귀남, 영남 웅변 스피치학원 원장 김태현, 충주 중상고등학교 교사 이어진, 용인 고등학교 교사 김수진, 이상 5분입니다. 표창장 금파고등학교 교사 윤토상, 귀하는 통일부와 민족통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대한적십자사가 후원한 제52회 한민족 통일문예대전의 성공적 기능과
청소년 통일의지 함양 교육에 앞장섰기에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통일부 장관.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서중학교 교사 윤귀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충주 중상고등학교 교사 죄송합니다. 영남 웅변 스피치학원 원장 김태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충주 중상고등학교 교사 이어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분들은 모두 단상에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좀 펴주시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수상자는 일동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왔습니다. 일동 너무 급하시네요, 다들. 자, 일동 차렷 경례. 지금까지 수상을 해주신 차관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전 민족통일협의회 의장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민족통일협의회 곽형근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의장상 공주 신월초등학교 황수정, 천안 신방중학교 성지원, 포항제철중학교 최린, 성강중학교 황진호, 전북 오세진. 이상 5분입니다. 상장 공주 신월초등학교 황수정. 귀하는 민족통일협의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대한적십자사가 후원한 제52회 한민족 통일문예대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민족통일협의회 의장 곽형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신방중학교 성지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포항제철 중학교 최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감중학교 황진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전북 오세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상장도 좀 펴주세요. 몸 좋게.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상자 일동 단장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네. 지금까지 시상을 해주시는 의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통일부 차관님과의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과 사회로봇을 이수석 박사님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오늘의 사회를 맡아주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석 수석연구위원님은 정치학 박사로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수석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광스럽게도 두 번 제가 단상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 이름이 되게 좋죠. 수석입니다. 이 수석. 제가 또 직장에서도 그냥 연구위원이 아니고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이 수석 연구위원. 원래 오늘은 차관님 모시고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차관님 모시고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저에게 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차관님께 질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단상으로 같이 와서 얘기하는 게 더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무대를 바꿨습니다. 차관님 먼저 우리 차관님 통일부 차관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최영준 차관님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1992년 통일부에 입부하신 후 남북회담본부 회담일과장, 교류협력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그리고 통일정책실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통일부 차관을 맡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이 지금 올라와 주시죠. 우리 질문하게 했던 김야연 학생 어디가 다 같이 올라오시죠. 다 같이. 사관님 가운데 모시고. 우리 학생들 먼저 인사 한번 딱 하면 우리 청중에서 인사 한번 딱 하시죠. 일어나세요. 자, 차렷 경례. 네, 본격적으로 이제 통일 토크쇼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생들이 떨릴 것 같으니까 고등학생부터 이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연 학생부터 먼저 시작하죠.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인데요. 북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이제 저희가 북한에게 백신이나 의료품 지원 등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김나연 학생 학교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신일여자고등학교의 김나현. 우리 김나연 학생이 첫 질문을 줬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백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우선 그 질문을 얘기하면서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한 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역시 통일문화체전에 큰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소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나 이런 데서 들으셨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은 지금 전 세계를 다 이제 휩쓸고 있는 이제 유행 일종의 하여튼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그래서 다들 여기서 성공적으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K방역 이런 걸 통해서 잘 해왔고, 지금 어제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면서 극복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가 이제 열악해서 상황이 이제 안 좋은데 공식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의 WHO에 보고를 합니다.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한 게 9월 말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약 4만 명 정도를 약간 넘게 그 PCR 검사를 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진자는 발견이 안 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그 어려운 방역 조치를 감내하고 있는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외국도 다니고 또 외국에서 물건도 우리가 외국 수출을 하고 수입도 하고 하는데 아무 제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히 무역에는 제한이 없고 사람도 다니는 건 이제 PCR 검사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근 2년간 거의 봉쇄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작년 1월에 이제 거의 이제 스스로 이제 봉쇄를 한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도 들어간 사람은 없다. 그리고 거의 무역도 안 하고 겨우 배로 이제 해상무역을 약간 하는데 지금까지 보통 그 북한이 무역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닌데 그 북한이 하던 거에 거의 10% 예전에 비하면 10%, 20%,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 때문에 비록 이제 WHO에 우리는 아직 확진자가 없다라고 보곤 하지만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다 백신이나 이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상호간에 이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도 그런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백신 같은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맞으셨지만 조금 더 해가지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도 북한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김나연 학생처럼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도 중요하죠. 뭐 북한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그걸 받을 여건이 되고 이러면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도와주겠다 하는 거는 사실은 도와주는 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에 저희가 이제 경험한 게 있는데 말라리아 아시죠? 여기서는 우리가 잘 말라리아는 잘 모르지만 그 개성공단을 하고 그럴 때는 접경지에 가면 그러니까 북한 남북한 접경지에 가면 말라리아가 꽤 있어요. 그쪽은 왜 그러냐면 모기에 대한 방역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 모기에 우리 남쪽 분들이 이제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분들이 말라리아에 꽤 걸렸었습니다. 근데 북은 더 심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북하고 협의를 해서 말라리아 방역을 지원을 했고 그 휴전선 일대에 이제 방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쪽의 환자들이 팍 줄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북쪽도 같이 줄었고. 그러니까 이게 남북은 땅이 연결되어 있고 강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방역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재해, 재난 이런 게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서 그들이 안전하게 되면 우리의 안전도 확보가 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해준 우리 김나연 학생과 답변을 잘해주신 차관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최원 학생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어떻게 몇 반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2학년 최훈이라고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만큼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다시 남북 정상회담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저 국회 안에 와 있는 것 같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우리 최근 학생이 잘 얘기했듯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6년, 2017년에는
북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고 핵실험도 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싸움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김정은 지금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내 책상에는 더 큰 게 있고 이거는 심지어 작동을 한다.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말폭탄은 뭐 주고받고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2018년에 이제 동계올림픽,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북측 대표단이 오고 선수단도 참여하고 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쟁 같은 거는 하지 말고 남북 관계를 다시 개선해 가자.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나서 판문점 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19 이제 평양에서 선언도 약속도 했고, 그 다음에는 북미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기억하시죠? 싱가포르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북미 간에는 최초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많이 낮아지고, 또 북미 간에 이제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되면서 남북 간에도 발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미 관계가 좋고 남북 관계가 좋으면 두 개가 다 선순환을 한다. 북미 관계가 좋으면 남북 관계도 이끌어주고, 남북 관계가 한 번 더 나가면 북미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간에 이제 소위 그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노딜이라고 하는데 딜이 안 된 거죠. 그 이후로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모두 침체 분위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또 북미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고자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이라는 걸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25 아시잖아요. 6.25 때 우리는 이제 우리 포함해서 유엔의 참전들이 싸웠고, 그 다음에 저쪽은 중국이 들어와서 도와줬고 북한이 있었고 했는데, 하여튼 전쟁이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라는 건 싸우다가 잠시 쉬자 이 상태예요. 잠시 쉬자한 게 53년이니까 6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냥 쉬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쉬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시작돼도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68년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비정상인 상황이 그냥 평화가 유지되나 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데, 좀 더 평화를 확실하게 하려면 전쟁을 확실하게 끝났다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방 간에 평화적인 조약을 맺어서 소위 평화 체제로 가서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친구지간에도 싸움에도 그냥 서로 완전히 화해를 하고 야 이제 친하게 지내 더 이렇게 하는 게 분명한 거지, 싸우다 말고 남이 말렸다 해서 분이 안 풀렸는데 서로 이거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게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를 다시 움직이려면 자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과 동시에 이제 북한의 핵무기도 비핵화를 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어떻게 다져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하는 게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잘 되면 잘 되겠죠.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미 간에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정부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저 같은 공무원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18년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북 관계를 더 평화롭게 진척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북미 간에도 좀 사이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질문해준 그 최원 학생과 차관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초등학생 대표가 질문할 텐데, 여러분 초등학생은 과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초등학생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 최윤수 학생이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좀 더 길게 소개해도 돼요, 자기 소개. 그리고 차관님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초등학교 6학년 최윤수입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금강산에 오르고 싶습니다. 형아님은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지 알고 싶고 그 외에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윤수 학생이 역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뭘 하고 싶냐, 그리고 통일이 뭘 하면 뭐가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면 일단 북한에 한번 여행을 다시 가고 싶습니다. 북한은 제가 여러 번 다녀오긴 했는데 이게 일하러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닌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과 같이 금강산도 가보고 싶고요. 금강산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은 못 갔으면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한 10년 정도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측에서 북측으로 금강산 관광을 가셨던 분이 192만 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개성은 한 9만 명 다녀오셨고, 그리고 뭐 여타 지역도 이렇게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 관광은 대표적인 게 그쪽이고, 제가 전에 금강산을 갈 때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금강산을 이제 올라가면 바다가 보일 거니까 동해바다가 그 금강산을 멋진 풍경을 보면서 올라가면서 동해바다를 보는 게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위해서는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보다 젊었는데 뭐 지금도 젊지만 하여튼 올라가는데 쉽지 않았어요. 꽤 높다, 그리고 힘들다 생각했는데 올라가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꽤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차도 없고 이렇게 걸어와야 되는데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유 힘드신데 그냥 밑에 계셔도 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왔을 때 올라오지 않으면 다시는 언제 볼지 기약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못 보시기 전에 이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하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그 백두산하고 개마고원에 트레킹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이 질문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 광고를 드리면 지난 토요일 날 여기도 오두산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샘 해밍턴 아시죠? 그래서 그분 그다음에 윤상 씨, 그다음에 배다혜 씨, 저 이렇게 해가지고 랜선으로 떠나는 북한 여행이라는 유튜브를 찍었어요. 이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랜선으로 가는 북한 여행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지금 이제 북한에 갔다 왔던 얘기, 그리고 북한에 대한 특히 샘 해밍턴 그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있었던 재밌던 얘기, 미용실에 갔더니 머리 깎아주고 머리를 이제 감으려고 하는데 그 북측 용어로는 이제 머리를 빱시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빱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재밌는 그 화면도 있고 북측을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한 우리 최윤수 초등학생 그 대표가 우리 차관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뭐 하고 싶냐는 우리 윤수 학생이 질문했는데 우리 최윤수 학생은 통일이 되면 뭐 하고 싶어요? 금강산에 올라가 보고 싶어요. 역시 다 학생들. 우리 빨랑이 우리 학생 한 그룹 김양 학생 통일이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저도 여행 가고 싶습니다. 이제 길이 뚫리면 러시아로도 갈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기차 타고 여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우리 생각들입니다. 우리 최원 학생은 통일이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백두산을 가고 역시 우리 자관님 말씀한 대로 금강산 백두산은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 질문자로 이제 중학생 대표가 질문하겠습니다. 채린 학생 자기 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채린입니다. 저는 우선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정부
여러 부처가 있는데 그중 통일부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지금 이제 전에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단국이 이제 우리나라, 독일 이렇게 있었는데 독일은 이제 통일이 되었고 우리 분단국은 뭐 거의 이제 우리가 유일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분단을 해결하고 통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부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라는 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이제 중앙 부처인데 우리 헌법에 보면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 통일적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헌법이 가장 근본적이고 규범이 높은 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평화 통일을 지향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처고요. 1969년 3월 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지금 52년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통일부 직원들은 공무원은 한 610분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민족통일협의회처럼 밖에서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수상하신 분들처럼 밖에서 국민들께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저희가 일을 해나가고 있고 통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위해서 그 안에 이제 통일 정책실도 있고 북한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뭐 정세 분석국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교류협력을 위한 이제 교류협력실 그리고 아까 뭐 백신이나 이런 거 지원 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식량 비료 지원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인도주의적인 삶을 이제 도와주기 위한 인도협력국 그리고 여러분들 저 삼청동에 가면은 남북 회담하는 거 보셨죠? 남북 회담을 위해서 남북회담 본부 또 통일교육을 위한 국립통일교육원 등 그리고 이제 북에서 오는 우리 북녘 동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쪽에 33,000여 명 정도가 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 지원을 잘 하시도록 도와주는 하나원 등 이렇게 여러 부서가 안에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그 최윤수 학생이 얘기했을 때 제가 그 뒤에서 한번 얘기해야 됐다고 빼먹은 게 있는데 통일을 우리가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우리가 통일을 한다는 거는 지금 통일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분단 지금 분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져야 되는 희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문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죠?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그 생이별을 하고 있는 아픔 그리고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국민들 주민들 통일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지금 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2015년, 16년, 17년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사는 게 좋은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제 통일을 가면 그런 것이 평화 자체가 우리 경제적 불안한데 경제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평화 자체가 경제다. 그러니까 평화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평화 경제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09년에 여러분들 골드만삭스 아시죠? 2009년에 제시한 보고서인데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2050년에 만약에 통일이 되면 2050년에는 통일 한국은 세계에서 GDP 기준으로 넘버 2가 돼 있을 것이다. 미국 다음이다. 이렇게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전망이긴 하지만 그건 뭘 얘기하냐면 남쪽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좋은 인력, 북측의 인력과 또 자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누리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부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평화를 다지고 경제를 이끌고 그래서 이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우리 주민들이 한반도에서 번영을 이끌고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에서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희망이 일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바로 해드리는 못해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다음으로는 우리 토크쇼에서 꼭 있어야만 재미있는 우리 현장 질문, 즉흥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4명의 학생들이 재미있는 또 유익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 중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나는 차관님께 이 질문 한번 꼭 드리고 싶다. 오늘 질문 안 하고 돌아가면 서운할 것 같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관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많은 또 궁금증도 해소되는 동시에 더 많은 호기심이 또 생기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현 작가 질문할 것처럼 신호줬는데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한반도와 그 이외의 섬들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헌법이 장관님께서는 틀리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옳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틀렸다면 고치실 의향이 계신지. 진짜 국회 오신 것 같아요. 헌법에 있는 걸 틀리다고 할 수 없죠.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의 용토 조항인데 그거는 헌법의 용토 조항을 넣고 있는 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영토 조항을 넣는 것은 영토를 분명히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땅 외에는 침범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반도와 고속도서를 한다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 땅이다 하면서도 안에서는 여전히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것을 분명히 거기다 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시고 또 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행사도 여러분들 아까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작품 활동 하시면서 생각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품 활동을 이런 데 도전을 안 해본 친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옆에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하시고 부모님께도 오늘 가서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평화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 간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게 힘이 돼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시고 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제일 멀리서 온 학생 있나요? 제주도에서 온 학생 있어요? 저기 학생 저기 손 흔들었네.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어떻게 질문 원래 비행기 타고 왔죠? 질문 혹시 할 말 있나요? 또 우리 저기 제주도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질문할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제일 멀리서 온 누가 또 있을까요? 부산, 경남, 전남 멀리서 오는 학생 있으면 제일 먼저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가는데 학생이신가요? 학생에게 먼저 기회 드리고. 예. 말씀하시죠. 네, 청소년님들의 기회를 뺏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는 전라북도 금산에서 온 청년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 중에 있는데요.
차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역대 정부나 정권에 따라서 북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았던 문제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쭉 지속적인 노력을 수반해야만이 전 거국적이고 전 민족적인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데, 여기에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차관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들을 맞이할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국립통일교원에서 통일교육 전문가가 좀 받고 계시다는데 잘 아시면서 문제하시네요. 아마 장관님께 좋은 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제가 농담으로 드려본 말씀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분단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 자유당 정부 때 이제 그때는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전부 이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민족 공동체 통일반이 88년에 제안돼서 92년에 이제 약간 수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고요. 그거는 북과 남을, 또 남과 북을 일단 그동안에 오래 우리가 떨어져 있었으니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건 지향점은 같으나 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비롯이 됐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지금 당장 통일을 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이질화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으니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가자. 그 첫 단계가 화해협력을 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남북한 연합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롭게 한 나라로 가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거진 뭐 북한의 핵 개발 문제 이런 거는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 체제로 가자는 것도 마찬가지 합의를 다 이룬 거고, 그래서 지금 역대 정부 얘기하셨지만 역대 정부는 다 큰 틀 안에서는 이 안에 있습니다. 다만 역대 정부가 조금씩 달랐던 것은 그런 큰 문제 그 목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전술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추출해서 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우리 어린 친구들 있어서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장 쉬운 말로는 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 그 존재를 이중적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것은 이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같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 평화를 다지고 또 건강한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건 평화롭게 지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생존이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늘 유의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은 그러니까 우리 안전은 확보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는 자기 또래에 지금 여기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의견이 다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남북에 대해서, 뭐 분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 수준의 눈높이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쪽에 있는 내 또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또래들과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 북쪽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냥 지도를 놓고 보는 거지, 사실은 이 생활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36년에 이제 송기정 할아버님 아시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리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하셔가지고 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가실 때 어떻게 가셨냐? 기차를 타고 가셨어요. 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게 다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발전 무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뭐 그래봐야 역사적으로 보면 큰 기간은 아니지만 분단돼 있다 보니 북을 이제 암흑으로 X로 놓고 그 이후의 지역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분단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과잉 내면화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의 존재를 제약을 하고 사고도 발전도 제약을 하고, 그래서 발전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 몸 안에 머릿속에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MZ세대 또는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또 이제 자유로움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개성의 바탕을 해서, 그러면서 과감하게 소통을 하고 북측의 친구들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벽을 깨서 실제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첫 세대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차관님께 덕담 한마디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주 좋은 얘기를 방금 해주셨어요. 더 이상 질문 우리 학생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토크쇼 마치고 가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한민족 통일대전의 학창시절 초중고 학생들인데, 이런 한민족 통일대전에 이제 참가한 자체, 그리고 통일부 차관님을 모시고 이 토크쇼 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또 유익한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 그래도 차관님 마지막으로 끝나는 무렵에 뭐 혹시 학생들에게서, 여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들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혹시 아까 하신 말씀 또 못다한 말씀 덕담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축사할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근데 진짜 부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데 관심을 못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좋은 기회도 없었고, 지금 우리 이수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저 때문이 아니라 이런 우리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주최하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분단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계기가 돼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발전의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통일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오시면 다 요새는 SNS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그 웹툰도 있고 뭐 저희가 정책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도 찍어놨고 뭐 연예인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 그런 이제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해놨으니 보시고 또 널리 공유를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생각이 트이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더 많은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아까 골드만삭스 얘기했지만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기에 훨씬 더 좋은 통일국가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통일부 차관 모신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념창이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네, 토크쇼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수상자분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보호자분들은 자리에 계시고요. 수상자분들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거가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여기 학생 잠깐만 옆으로 좀 더 당겨 주실래요? 네네네. 네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잠시만요. 수상자분들 좀 한참 한번 웃어주세요. 부모님들 자, 앞에 파이팅 계시는데 하는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이 경직돼 있는 것 자,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한민족 통일문화재단 시상식 및 토크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